안녕하세요, 팩트남입니다. 오늘은 터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터키의 F-35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오늘 기사는 폭스의 3월 21일 기사입니다. 제목이요, 트럼프가 터키의 제재 완화와 주력 전투기의 잠재적 판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,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. 뭔가 변화의 기류가 또 느껴집니다. 자, 트럼프와 에르도안이 일요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얘기가 되는데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이제 요약이 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F-16에 대한 얘기입니다. 터키가 작년에 F-16 40대를 신규 도입을 하고,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79대의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거든요.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이게 승인이 되고요. 당시 규모로 이 금액이 230억 달러, 한화 약 33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. 당시 해당 거래가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해주면서 이런 순풍이 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. 당시에 터키가 삑딱선을 또 탑니다. 자,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 9월쯤일 겁니다. 예. 작년 9월에 F-16 도입한다고 해놓고 축소를 해요. 왜? 자국 방산에 더 투자하겠다고 하면서요. 그러면서 휴르젯 엔진이 이제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. F-16 도입은 축소하면서 휴르젯 엔진은 팔아달라, 막 이런 또 어거지 요청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런 거래가 안 되는 와중에 또 브릭스 가입 신청을 넣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F-16 그 도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이제 해당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은 영상 214번이거든요. 더보기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 멈춰졌던 F-16 판매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통화 내용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S-400 해결 방식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작년에 터키가 먼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.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, 작년 9월 중에요, 터키가 의회에 논의를 하고서 그 결과 F-35를 다시 팔아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. 당시 요청 사항으로는 F-35A 전투기 1개 비행대대와 F-35B 전투기 1개 비행대대를 팔아달라고 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낸 게, 야, 우리가 구매한 F-400 있잖아? 그 처리는 니네가 알아서 해. 다 내려놓은 듯한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. 그래서 터키의 F-35를 재구매를 위한 이런 노력들은 작년부터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에서도 에르도안이 S-400을 터키 내에 미국이 통제하는 기지로 옮기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뭔가 터키와 미국에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-400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고요. 자, S-400 해결됐죠. 그래서 F-35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. 다들 알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. 터키는 원래 F-35 프로그램 안에 있던 나라입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터키가 러시아의 S-400 방공 시스템을 구매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미국이 이 F-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제외를 했습니다. 당시 이 사건이 있고요. 2019년 백악관에서는 F-35는 러시아의 정부 수집 플랫폼과 공존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제 터키를 제외를 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S-400을 미국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F-35 판매 가능성이 이야기되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 기사에서는요, 영국이 터키의 유로파이터 40대를 제안했거든요. 이 사건과 맞물려서 지금 이 F-35의 판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. 그렇겠죠. 미국도 뭐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본인들의 방산 제품을 파는 게 낫지 다른 제품을 뭐 구매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더 F-35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카사법 위반을 풀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뭐냐면 에르도안이 카사법과 관련된 그 위반 내용 있잖아요. 이 위반 내용들을 간주되지 않도록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에. 그러니까 즉 뭐야, 좀 빼달라 이거죠. 요리조리 미꾸라지 전법 써서 빼달라 이거죠, 터키를.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고요. 기자들이 확인을 해달라고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에 문의를 해놨는데 이와 관련된 대답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전화통화 이렇게 얘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터키 쪽에서 이제 흘러나온 내용을 이 기사로 정리를 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4개 이야기가 되고 기타 이야기가 됩니다. 하나는 뭐냐면 터키가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 또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
미국도 참 신기합니다. 그죠? 리더가 바뀌니까 법률 해석도 바뀌나 봅니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에르도안이 통화를 하고 미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찬성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, 터키와 가까워지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 전문가들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. 자, 터키는 주요 경제국이고 그런 경제 규모를 판단했을 때 미국 측면에서는 터키의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다. 그리고 터키는 군사적으로 나토 내 미국 다음으로 큰 상비군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터키가 고립이 돼서 혹시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밀착을 할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터키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 미국이 에르도안의 설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어찌 됐던 간에 에르도안은 스스로 자리를 만들 거다. 그렇기 때문에 터키를 반드시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찬성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전문가들의 찬성 내용이고요. 자, 반대 내용입니다. 반대, 즉 터키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. 자,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그리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 이스라엘 문제에는 매우 민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건들 수 없다. 이런 얘기고요. 그리고 F-35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. 신뢰를 받는 동맹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 논리에 의해서 F-35를 공급할 수는 없다. 이런 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터키는 후티, 하마스, 헤즈볼라 같은 미국이 테러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룹도 현재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. 자, 터키는 현재 단순한 장비 구매자가 아니다. 앞으로 언제든지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거다라는 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. 저도 이런 내용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많이 느껴지고요. 요새 기사를 보면요.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오신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르도안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에르도안은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주의가 지금 결핍된 운영을 하고 있다. 자, 이런 걸 터키를 안기 위해서 계속 묵인한다면 결국은 미국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도 역시 결국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기존의 정책과 상반된 이런 정책들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또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시도를 지금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이제 듭니다.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혹시라도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팩트남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